일본 역사에서 막부 시대는 무려 68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긴 세월 동안 실제로 권력을 제대로 휘두른 쇼군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쇼군들은 자신의 권좌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세습 권력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도 왜 그토록 허무하게 몰락해야 했을까요? 오늘은 3대 막부를 이끈 역대 쇼군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192년 한 무사가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정의대장군이라는 직위를 얻어 막부를 세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그는 다이라 일족과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승리하며 일본 최초의 무사정권 가마쿠라 막부를 세웠습니다. 요리토모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싸운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투는 그의 동생들과 부하들이 치렀습니다. 특히 동생 미나모토노 요시츠네는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단노우라 전투에서 다이라 일족을 바다에 수장시킨 영웅이었죠. 그런데 요리토모는 이 유능한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일까요?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의 명성이 자신을 위협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시츠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동생 노리요리도 실언을 핑계로 처형했고 숙부 유키에도 트집을 잡아 제거했습니다. 요리토모의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자신의 혈육을 제거하면 직계 후손들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1199년 1월 요리토모는 말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53세였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암살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요리토모가 죽자 그의 장남 요리이에가 2대 쇼군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겨우 18세였습니다. 젊은 쇼군은 의욕만 앞섰습니다. 아버지가 창업한 막부를 자신의 방식대로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요리이에가 즉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13인의 합의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쇼군이 직접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 13인 중에는 요리이에의 외할아버지 호조 토키마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호조 마사코도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요리이에는 이에 반발했습니다. 측근 5명만을 통해서만 자신을 아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장인인 히키요시카즈를 중심으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려 했죠. 하지만 호조 가문은 더 강했습니다. 1203년 9월 호조 토키마사는 히키 일족을 멸문시켰습니다. 한밤중에 습격을 감행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요리이에는 이즈반도로 유배되었고 이듬해 7월 암살당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습격당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재위기간 겨우 4년, 나이 23세였습니다. 요리이에의 동생 사네토모가 3대 쇼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형의 운명을 보았기에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와카라는 시를 짓는데 몰두했습니다. 재능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1219년 1월 27일 사네토모는 스루가오카 하치만궁에서 조카 구교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28세였습니다. 구교는 왜 숙부를 죽였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버지 요리이에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로써 미나모토 씨의 직계는 3대 만에 끊어졌습니다. 요리토모가 동족들을 제거한 지 불과 27년 만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권력을 독점하려 했지만 결과는 자손의 멸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권력을 잡았을까요? 바로 요리토모의 처가 호조 가문이었습니다. 요리토모의 아내였던 호조 마사코는 비구니 쇼군이라 불리며 마쿠에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토키마사와 남동생 요시토키는 시켄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쇼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대 쇼군부터는 교토의 석강가에서 어린아이를 데려와 허수아비로 앉혔습니다. 구조 요리스네가 4대 쇼군이 되었을 때 나이는 겨우 2세였습니다. 5대 구조 요리츠군은 6세의 쇼군이 되었습니다. 6대 쇼군부터는 아예 황족을 모셔왔습니다. 무네타카 친왕부터 9대 모리쿠니 친왕까지 4명의 친왕이 쇼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꼭두각시였습니다. 호조 가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교토로 쫓아냈습니다. 1221년 고토바 상황이 막부를 타도하려 했습니다. 조큐의 난이었습니다. 상황은 간토 무사들이 조정의 편에 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호조 마사코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무사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요리토모 공의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공께서 여러분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배신하시겠습니까? 무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막부를 위해 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막부군은 교토를 점령했고 고토바 상황은 오키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후 천황가는 완전히 막부의 통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호조 가문은 막부를 철저히 장악했습니다. 8대 시켄 호조 토키문의 시절
몽골이 두 차례 일본을 침공했습니다. 1274년과 1281년의 여몽연합군 침입이었습니다. 토키무네는 겨우 18세의 식켄이 되어 국가의 명운을 짊어졌습니다. 몽골군의 첫 번째 침공 때는 태풍이 구해줬습니다. 두 번째 침공 때는 막부군이 잘 싸웠고 다시 태풍이 몽골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를 신풍, 카미카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막부를 서서히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무사들은 몽골과 싸워 공을 세웠지만 보상이 없었습니다. 영토를 빼앗아 나눠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어전이었으니까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토지는 분할 상속으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무사들은 가난해졌고 막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졌습니다. 1333년 고다이고 천황이 막부 타도를 선언했습니다. 아시카가 다카오지와 니타 요시사다가 호응했습니다. 5월 22일 가마쿠라는 함락되었습니다. 마지막 시켄 호조 다카토키는 가족들과 함께 자결했습니다. 일설에는 870명이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멸망했습니다. 140년의 역사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쇼군이 권력을 가진 기간은 요리토모의 재위 기간 13년뿐이었습니다. 고다이고 천황은 천황 친정을 시도했습니다. 갯무 신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사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가 중심의 정치를 하려 했고 무사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시카가 다카오지는 실망했습니다. 그는 막부를 타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고다이고는 그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오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1336년 그는 고다이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다카오지는 또 다른 황족 고묘 천황을 옹립했습니다. 일본에 두 명의 천황이 생긴 것입니다. 남북 조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다이고는 요시노로 도망쳐 남조를 세웠고 다카오지가 옹립한 고묘는 교토에서 북조를 유지했습니다. 1338년 다카오지는 정의대장군이 되었습니다. 무로마치 막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막부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무로마치 막부의 가장 큰 문제는 쇼군의 직할 영지가 너무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관동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로마치 막부는 교토 주변밖에 없었습니다. 슈고 다이묘들이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은 쇼군의 명령을 들은 척만 했습니다.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1368년 쇼군이 된 그는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1392년 그는 남북조를 통일시켰습니다. 요시노의 고카메야마 천황을 설득해 북조의 고코마츠 천황에게 양유하게 만든 것입니다. 요시미츠는 명나라와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1404년 그는 명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받았습니다. 조공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요시미츠는 심지어 태정 대신까지 올랐습니다. 무사 출신으로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미츠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요시모치는 명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본 국왕이라 칭한 것에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6대 쇼군 요시노리는 아버지 요시미츠를 본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너무 강압적이었습니다. 슈고 다이묘들을 억누르려 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1441년 6월 24일 요시노리는 아카마츠 미츠스케의 저택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연회 중에 습격당했습니다. 머리가 잘려나갔습니다. 48세였습니다. 막부의 권위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8대 쇼군 요시마사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467년 온인의 난이 터졌습니다. 쇼군의 후계자를 둘러싼 다툼이 시작이었지만 곧 전국을 휩쓰는 대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1년간 교토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요시마사는 무능했습니다. 그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예술에만 몰두했습니다. 은각사를 짓고 다도와 화도를 즐겼습니다. 교토가 불타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그의 문화적 업적은 위대했지만 정치가로서는 완전한 실패작이었습니다. 온인의 난 이후 막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슈고 다이묘들은 쇼군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지방에서는 하극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센고쿠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무로마치 막부의 마지막 쇼군 15대 요시아키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오다 노부나가의 도움으로 쇼군이 되었습니다. 1568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노부나가와 대립했습니다. 요시아키는 천하를 장악하려는 노부나가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1573년 7월 노부나가는 요시아키를 교토에서 추방했습니다. 요시아키는 각지를 떠돌며 다이묘들에게 노부나가 타도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쇼군의 권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1588년
요시아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항복했습니다. 쇼군직을 정식으로 사임하고 출가했습니다. 1597년 사망했을 때 그의 나이는 61세였습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237년간 존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 전국을 제대로 통치한 기간은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북 조시대 56년과 센고쿠 시대 100년을 빼면 그렇습니다. 전성기는 요시미츠의 40년뿐이었습니다. 센고쿠 시대를 통일한 것은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쇼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계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데요시는 간바쿠가 되었지 쇼군은 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미나모토씨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쇼군이 되려면 세이와 겐지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노부나가도 히데요시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 벽을 뚫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이에야스는 원래 마스다이라씨였습니다. 미카와의 작은 영주 집안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세이와 겐지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보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아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1600년 9월 15일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이에야스는 결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10만 명이 격돌한 전투였습니다. 동군과 서군으로 나뉜 일본의 운명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의 배신으로 동군이 승리했고 이에야스는 일본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1603년 3월 24일 이에야스는 정의대장군에 임명되었습니다. 에도 막부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이 61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2년 만에 쇼군직을 셋째 아들 히데타다에게 물려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리 때문이었습니다.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는 오사카성에 건재했습니다. 막대한 금은보화와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야스는 히데타다를 쇼군으로 세워 도쿠가와 가문의 세습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1614년과 1615년 이에야스는 오사카성을 공격했습니다. 오사카 전투였습니다. 두 차례 치열한 전투 끝에 히데요리는 자결했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은 멸망했습니다. 이제 이에야스를 견제할 세력은 사라졌습니다. 1616년 4월 17일 이에야스는 75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니코 도슈궁에 묻혔고 도쇼 대공겐으로 신격화되었습니다. 신이 된 것입니다.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는 이전 막부들과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전국 2800만 석 중 700만 석을 직접 장악했습니다. 교토, 오사카, 에도 같은 주요 도시도 모두 막부 직할이었습니다. 다이묘들을 통제하는 시스템도 정교했습니다. 무가제 법도를 만들어 다이묘들의 행동을 규제했습니다. 참근교대 제도로 다이묘들을 에도와 영지를 오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동 비용으로 다이묘들의 재정을 고갈시키는 동시에 가족들을 에도의 인질로 잡아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3대 쇼군 이에미스는 막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1635년 그는 무가제 법도를 개정해 참근교대를 의무화했습니다. 1639년에는 쇠공령을 냈습니다. 네덜란드와 중국만 나가사키의 대지마를 통해 제한적으로 무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미스 이후 에도 막부는 장기 평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5대 쇼군 이에스나 때는 겐로쿠 시대라 불리는 경제 호황기였습니다. 문화가 꽃피었고 사람들은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6대 쇼군 이에노부가 일찍 죽으면서 어린 쇼군들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7대 이에치구는 겨우 4세의 쇼군이 되어 8세에 죽었습니다. 실권은 대로와 노중이 쥐게 되었습니다. 8대 쇼군 요시무네는 예외였습니다. 그는 키슈번주 출신으로 도쿠가와 본가의 혈통이 끊기자 양자로 들어와 쇼군이 되었습니다. 요시무네는 능력 있는 군주였습니다. 교호의 개혁을 단행해 막부 재정을 건전화했고 서양 서적 수입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요시무네 이후 다시 평범한 쇼군들이 이어졌습니다. 11대 이에나리는 50년이나 쇼군 자리에 있었지만 무능했습니다. 그는 40명이 넘는 자식을 낳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막부 재정은 파탄났고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1853년 6월 미국의 페리 제독이 검은 배 4척을 이끌고 일본에 나타났습니다. 쿠로운의 사건이었습니다. 페리는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막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쇼군은 13대 이에사다였습니다. 그는 병약했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로 아베 마사히로가가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베는 다이묘들과 조정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막부의 위신은 추락했습니다. 1854년 3월 막부는 미이라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했습니다. 쇄국은 끝났습니다.
1858년에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어 본격적으로 개항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영사 재판권을 인정하고 관세 자주권도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존 앙양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철왕을 받들고 오랑캐를 몰아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데로이 나오스케는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안세이 대옥이었습니다.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1860년 3월 3일 이인은 에도성 사쿠라다문 밖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막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스마번과 조슈번 같은 강력한 번들이 반막부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1866년 1월 사스마와 조슈는 비밀리에 동맹을 맺었습니다. 사초 동맹이었습니다. 14대 쇼군 이에모치는 조슈를 정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1866년 7월 20일 이에모치는 오사카성에서 사망했습니다. 21세였습니다. 마지막 쇼군 15대 요시노부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미토번주 도쿠가와 나리아키의 아들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려받은 것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막부였습니다. 요시노부는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군대를 근대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반막부 세력은 점점 강해졌고 조정은 막부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1867년 10월 14일 요시노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정봉환이었습니다. 정권을 천황에게 돌려드린다고 선언했습니다. 막부를 스스로 해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12월 9일 조정은 왕정복고 대호령을 내렸습니다. 막부를 완전히 폐지하고 요시노부의 관직을 박탈했습니다. 요시노부는 에도로 돌아왔습니다. 1868년 1월 보신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정부군과 구막부군의 전쟁이었습니다. 도바 후시미 전투에서 막부군이 패배했습니다. 요시노부는 에도로 도망쳤습니다. 신정부군이 에도로 진격했습니다. 막부에 가신 가츠카이슈는 신정부의 사이고 다카모리와 협상했습니다. 에도성을 무혈 개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월 11일 에도성이 인도되었습니다. 요시노부는 미토에서 근신했습니다. 그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1902년 요시노부는 공작 자기를 받았습니다. 메이지 천황은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요시노부는 취미 생활을 즐기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사진 찍기와 유화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1913년 11월 22일 77세로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쇼군의 삶이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26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가장 오래 존속한 막부였습니다. 15대에 걸친 쇼군들 중 시해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연사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에도 막부가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군이 진정한 권력을 가진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초대 이에야스, 3대 이에미츠, 8대 요시무네 정도가 강력한 쇼군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로중과 대로가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680년에 걸친 막부 시대를 돌아보겠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9대 140년, 무로마침 막부는 15대 237년, 에도 막부는 15대 264년이었습니다. 총 39명의 쇼군이 있었습니다. 이 중 진정으로 권력을 쥔 쇼군은 몇 명이나 될까요? 가마쿠라의 요리토모, 무로마치의 요시미츠와 요시노리, 에도의 이에야스와 이에미츠와 요시무네 6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33명은 허수아비였거나 짧은 재위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권력의 세습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건 없건 혈통만으로 자리를 물려받으면 무능한 지도자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3대 만에 쇼군 가문이 끊겼습니다. 요리토모가 친족을 모두 제거한 결과였습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슈고 다이묘들을 통제하지 못해 센고쿠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외압에 대응하지 못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막부 시대가 일본사에 남긴 유산은 큽니다. 무사 계급이 지배하는 봉건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이 체제는 메이지 유신까지 이어졌습니다. 칼을 찬 사무라이들이 나라를 이끈 시대였습니다. 막부는 천황을 형식적 존재로 만들었지만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덕분에 메이지 유신 때 천황을 내세워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막부가 천황제를 보존한 셈입니다. 쇼군들의 이야기는 권력과 몰락의 역사입니다. 정점에 올랐다가 추락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암살당했고, 어떤 이는 추방당했고, 어떤 이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한 시대를 살았던 인간들이었습니다. 야망과 두려움, 희망과 절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쇼군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불완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혈통만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한 체제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의 역대 쇼군들, 그들의 영광과 좌절, 승리와 패배의 이야기였습니다. 680년에 걸친 긴 역사였지만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갔습니다. 역사는 흐르고 시대는 바뀌고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